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연무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0도, 포항과 영덕 11도, 경주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강한 눈이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강한 찬바람이 밀려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지난 이틀간 코로나19 확진자가 76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의 시장 관련 확진자는 이틀간 9명 추가 발생했고 경주에서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김용일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전통시장에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주말에도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8일 확진자 7명이 발생했는데 어제는 관련 확진자가 2명에 그쳤습니다. 전통시장 관련 확진자 수는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포항시는 확산세가 이번 주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에서는 복지시설 관련 확진자가 지난 4월간 21명 발생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요양병원에서 1명이 확진된 이후 입원 환자 200명을 전수검사했는데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됐고 요양병원에 대한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주 지역 요양병원도 지난달 28일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난 2주간 7명이 확진됐고 이 병원도 코호트 격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학일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대규모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서면서 주민 반발이 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인근에 병원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추진돼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전 검토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에 있는 인삼밭.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3년 전부터 이곳 9,500제곱미터 부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에 있는 병원과 연구소 등에서 배출되는 혈액, 주사바늘, 시험기구 등 각종 폐기물을 하루 60톤가량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달 전 대구지방환경청은 사전 검토 결과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다며 안동시에 통보했습니다.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어서 환경청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안동 풍산읍과 예천 보문면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백 명이 안동시청으로 몰려와 소각장 건립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한다! 소각을 하면은 배기가스에서 많은 공해 물질이 나오는데 측정치로는 약할 수 있지만 이것이 누적됐을 때 이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안동시 의회도 3년 전부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일 159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일일 발생량이 59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는 질 필요가 없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을 안동시가 받아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안동시는 의료 폐기물 처리업의 최종 인허가 건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 이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하자가 없으면은 도시계획이 위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확정될 경우 안동시의 집단 이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상북도는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재예방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0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과 풍수의 생활권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보수 보강 등 모두 6개 사업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재난 발생 조기 경보 시스템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7시 42분 울진군 울진읍 울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후진 주차 중이던 시외버스에 다른 시외버스 기사 53살 신모 씨가 치여 숨졌습니다. 신 씨는 본인의 버스를 몰고 나가기 위해 차량 옆에서 대기하던 중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은 사고를 낸 기사를 상대로 운전 부주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법원이 최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그 여파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을 다른 업종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방역 패스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애견 미용학원. 학원 입구에 커다랗게 붙여놨던 방역 패스 안내문을 원장이 떼어냅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법원이 중단시킨 데 따른 겁니다. 이 세 개 업종은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학원들은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죠. 학생들은 학습권과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한 자유권, 그리고 우리 학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당장은 다행이지만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포기를 했다가 돌아오는 학생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일시 중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게 발생이 되면 방역 패스가 발생이 되면 이 학생들은 또다시 교육을 포기한다던가. 법원 결정의 영향은 다른 업종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식당, 카페, 대형마트 등 생활 필수 시설 역시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출입을 금지시키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방역 패스 적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해가 3차인가 이래 되면은 문 닫아야 돼요. 영업장 폐쇄까지 된다니까. 과징금, 벌금 이 부분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 아닌가.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선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에 비해 확진 비율이 2배 이상 높고 중환자는 5배, 사망자는 4배나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오래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강화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개보수 유지 관리 사업비의 최대 90%까지를 지원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입주민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실시해 10여 개 공동주택 단지에 단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주시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젊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을 만들기 위해 4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산하의 재정운영팀을 신설했고 도시재생과의 농촌재생팀을, 에코물센터는 하수정비팀, 해양수산과의 어촌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해양수산과의 수산행정팀을 수산정책팀으로, 수산진흥팀은 수산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설 선물 세트를 본격 판매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2배로 올렸는데요.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 심리를 되살려 선물 세트 판매를 늘리기 위한 유통 매장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마다 일찌감치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설 선물 판매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모션 차별화를 위해서 그 선수요 고객들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더욱더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트 가운데 과일류의 가격은 지난해 설과 비교해 20%가량 내렸습니다. 굴비 선물 세트 가격 역시 5% 내렸습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수급 상황이 지난해 설보다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축산물 선물 세트 가격은 수요가 늘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우의 경우 지난 설과 비교해 6.7% 올랐습니다. 백화점들은 과일, 고기 등 10만 원이 넘는 선물 세트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20% 늘렸습니다. 정부가 설을 앞두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격 제한이 10만 원이었던 농축수산물을 한 달 동안 20만 원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는 고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해 한우하고 와인 등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을 지난해보다 한 20%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30% 깎아주는 쿠폰 지원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려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면서 설 특수를 잡기 위한 유통 매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집중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26일까지며 융자 희망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 금액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북도 자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군청의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 시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2차 보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1일까지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시민 모니터단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버스 운행 실태와 친절도, 차량 관리 등 3개 분야 7개 항목에 대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정해 평가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에게 교통카드 충전비 3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월 최대 1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도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3년 개장한 동궁원의 누적 입장객이 3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지난해 17만 5천여 명에서 올해는 73% 늘어난 30만 2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제2동궁원도 추진 중이며 2024년까지 야외 사계절 초화원과 실내 디지털 체험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수출 450억 달러, 무역 흑자 2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2022 수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맞춤형 수출 전략으로 무역 사절단 파견, 국제 무역 전시 박람회 참가 등 온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또 86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북수출기업협회도 올해 1,100개사로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설명회, 수출 확대 포럼 등의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의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연무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0도, 포항과 영덕 11도, 경주 1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강한 눈이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강한 찬바람이 밀려오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